천년의 왕국 비잔티움 제국. 3세기 로마 제국은 25명의 군사 황제가 난립하며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집권하게 된 디오크레티아누스는 거대한 제국을 한 번에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막시미아누스를 세워 제국의 서쪽을 맡기고 자신은 동쪽을 관할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명의 부제를 세워 사도정치 체제를 이루었어요. 이 체제가 오래 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부터 로마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통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집권 시기인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공인하고 330년 콘스탄티노플로 로마의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의 기독교는 로마의 왕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신을 부인하고 신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니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때문에 의민의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기도 했었죠. 그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다시 일어서려 했던 4세기 후반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라인강과 디뉴브강 북쪽에 살던 게르만족이 유라시아 대륙의 훈족을 피해 대거 로마 영토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이것을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에르스트 곰브리치는 이 시대를 천둥번개가 치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어디서 울리는지 알 수가 없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면서 산들은 뿌연 안개 뒤로 모습을 감추고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오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천둥 소리가 좁은 계곡에 부딪혀 메아리를 만나고 여기저기서 거센 바람이 밀려옵니다.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번개구름은 물러가고 맑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그러한 풍경은 이 시기의 로마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둥번개가 쳐서 로마 제국을 산산조각냈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게르만족이나 킴브리족 등 이민족이 로마를 쳐들어온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들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둥은 멀리 진시 황제가 세운 만리장성 부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 초원에 살던 기마 부족이 더 이상 중국을 약탈하며 살기가 어려워지자 서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죠. 그들이 바로 훈족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긴 부족은 처음 봤을 겁니다.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말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말 위에서 활을 쏘아대고는 순식간에 방향을 돌려 달아나기도 하고 공격을 할 때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어느 부족보다도 무시무시했어요. 심지어 용맹스러운 게르만족조차 이들을 피해서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서고트족은 안전한 로마 제국에 피신하기를 원했고 한동안은 그렇게 잘 어울려 사는 듯 했지만 기근이 일어나자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게르만 부족이 국경을 뚫고 밀려들어왔고 한 부족이 패하면 다른 부족이 그 뒤를 이어 싸워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도 없는 게르만족들이 뒤를 이어 계속 싸웠기 때문에 이 시대를 게르만족의 대이동 시대라고 부릅니다. 훈족은 사실 게르만족에게만 위협이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수장, 아틸라의 통치 아래 치러진 전투에서는 온 유럽이 힘을 합해 싸워도 제압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대교황 네오 1세에게 설득당한 아틸라는 이탈리아를 떠났고 로마도 구제할 수 있었어요. 이때 서로마 제국을 실제로 지배했던 것은 군대였고 대부분이 게르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군대는 서로마의 마지막 왕 아우구스 툴루스를 폐위하고 게르만족이 왕이 되어 이탈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서로마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고 원시로부터 지속되어 온 고대 시대의 종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476년 새로운 시대 중세가 시작되게 됩니다. 살아남은 동로마는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는 유일한 로마의 황제이자 크리스트교 세계의 지배자로 행세하게 되었죠. 서로마 각지의 게르만 왕국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제국을 세우기에 그들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비잔티움 황제였던 유스타니우스는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부흥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늘린 데 불만을 품은 시민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제압하기도 했어요.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돔 양식의 소피아 대성당을 세우고 로마 제국의 영화를 되살리려고 애썼어요. 특히 고대의 로마 법전들과 학자 법관들이 쓴 주해를 수집하여 로마 대법전을 만들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법의 기초가 되어서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해요. 유스타니우스는 20여 년 전쟁을 통해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과 이탈리아의 동고토 왕국을 멸망시키며 옛 서로마의 땅을 회복하기도 하지요. 로마 제국이 부활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 비잔티움은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7세기 전반에 페르시아의 침략을 가까스로 물리쳤지만 곧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이슬람 세력에 빼앗기기도 했지만 어려움을 견디고 비잔티움 제국은 살아남았답니다. 병사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죠. 사기가 높아진 병사들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는 사실상 세계의 유일한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이를 이슬람과 서유럽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흥과 쇠퇴를 반복하며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로마의 역사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서로마가 멸망하며 커다란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콘스탄티노플 전체에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서양의 만리장성이라고 부르지요. 이 성벽은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도 합니다.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한 때인 1453년까지 살아남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잔티움 제국이었습니다.